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우주 방사선 말 자체가 참 생소한데요. 모든 별에서는 강력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지구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에서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방사선이만큼 계속 노출되면 건강을 좀 해치게 됩니다. 최근 20년 넘게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위암에 걸려 사망한 항공 승무원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우주 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요? 오,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태양이 지구에서 다량의 방사선을 보내주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가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위험은 아닌데요. 하늘 높이 비행할 때는 막아주는 대기와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피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오랫동안 이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요. 국내에선 2018년에 항공승무원의 백혈병 발병이 산재로 처음 인정이 됐고 이번에 고형암, 즉 단단한 덩어리 형태의 암도 처음으로 산재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 피폭당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근데 특히 비행 시간이 길고 고도가 높은 장거리 비행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요. 예, 또 특이한 게 위도가 높을수록 피폭량이 커서 북극 항로는 적도 항로에 비해 2~3배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로 갈 때는 거의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요. 유럽 노선에서도 일부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 승객으로 잠깐 타는 정도는 뭐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이가 있거나 임산부거나 하는 분들은 걱정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피폭이라면 이제 피폭량이 중요한 건데 그쵸, 승무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비행기를 타니까 더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예. 이제 고인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25년가량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2021년에 재직 중에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한 달도 안 돼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연평균 비행 시간은 약 1022시간이었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장시간 비행인 미주나 유럽 노선이었고요. 네. 항공승무원의 개인 누적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이 연간 6mS인데 대한항공 측은 고인이 2008년 이후 으로 보거나 아니면 2019년 1년간으로 봐도 이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뭐 기준치 이하라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 내지 깐깐하다 그런 지적도 있죠. 예.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융통성 있는 결정 아닌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측정의 정확도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이게 같은 노선이라도 태양 활동의 주기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방사선 양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항공사가 이제 뭐 기준치의 측정치와 예측 모델을 써서 그 양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심사위원들은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측정법이 방사선 양을 과소 측정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한 심사위원은 고인이 노출된 방사선 양이 누적하면 100mSv, 즉 연간 허용량이 15배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또 더 근본적으로는 연간 6mSv까지는 괜찮다는 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됐는데요. 어허. 최근 연구에서는 적은 방사선 양도 인체에 크게 위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예. 또 이게 얼마나 적어야 암 발병과 인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게 근거가 됐습니다. 또 이제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 과 더불어서 고인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고 헬리콥터 파일럿이 균도 음성이라 다른 발병 요인이 없는데도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게 아무튼 비행을 업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예방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완전히 피할 방법은 아직은 없고 한 사람한테 너무 몰리지 않도록 빈도를 조절하도록만 되어 있는데요. 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으면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그나마도 올해 법 개정이 돼서 이번에 도입된 조항입니다. 네. 그간은 50mSv라는 너무 관대한 그 있으나 마나한 기준만 있었는데 뭐 대한항공은 뭐 과거에도 뭐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왔다라긴 하는데 유사한 사례는 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